다음에 이거 수분순대 사실상 예전에는 우리가 사과나무를 사과원을 조성하면은 뭐 후지, 홍로, 스가로 여러 품종을 막 혼식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2,000평이면 2,000평, 3,000평이면 3,000평, 후지면 후지, 홍로면 홍로. 이래요. 사과는 저들끼리 수정될 확률이 보통 한 10%에서 한 1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자가 불합 이런다면은 후지하고 가뭄은 저들끼리 수정할 확률은 10%, 15% 내다. 그다음 후지하고 알프스 오토면 마찬가지고 이런 계통들이. 그래서 후지하고 심을 때는 홍로를 심어라. 아니면 후지하고 스가루 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유전자 행입니다. 유전자 행이 두 개가 동일하면은 수정될 확률은 적다. 대신에 한 개라도 틀리면은 수정될 확률이 있다. 두 개 다 틀리면 수정이 너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많이 심은 거는 현재 홍로, 그 다음에 시라노 골드, 그 다음에 요 시라노 스윗도 일부 있죠. 그 다음에 요 보시면 뭐 피크리라든가 여홍, 그 다음에 아리수 그린볼, 홍금, 황호. 요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육성한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품종을 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런 품종을 혼재해서 심어야 되겠다. 사실상 뭐 사이사이 심으면 제일 좋은데 숫기가 비슷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로하고 후지를 심었을 때 나중에 홍로는 보통 한 9월달에 따야 되는데 그러면 약을 보통 한 달 전에 긋습니다. 그러면 후지와 같이 심겨져 있으면 약 치는 것도 에러가 있으니까 어떤 줄을 나누든지 아니면 한쪽 편으로 해두든지 해서 구역을 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식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가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타가 수정이라고 그러죠. 저들끼리 수정해서 어떤 벌이라든가 다른 매개 곤충들이 있어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주위에 어떤 다른 품종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수정이 많이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단일 품종을 많이 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죠. 부사를 심었으면은 뭐 홍로 꽃가루라든가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채취해서 인위적으로 찍어주죠. 인공 수분인데 이 시기 보면은 얘들은 그 친수성이 없어요. 물하고 친해지잖아요. 물과 기름하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농가들이 SS기 물에다가 꽃가루를 넣어서 뿌리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보통 6월달에 이때 송화가루 날릴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고였는데 보면은 물 위에 꽃가루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섞이질 않습니다. 그냥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일부 묻는 건 있겠지만은 이게 물하고 같이 섞어서 칠 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네,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슬이 마른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슬이 마른 이후부터 시작을 해라. 근데 그 시중에 우리가 꽃가루를 뭐 구입을 합니다. 예전에는 20g에 5만원, 6만원, 지금은 뭐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가루를 쓰기 전에는 충분히 얘가 수정될 조건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20g에 보통 4만원,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딱 사자마자 냉동고에 넣어놓습니다. 냉동고에 딱 넣어놓고 쓰기 하루 전에 그냥 꺼내놓고 바로 써요. 충분히 얘들이 어떤 발화 과정, 충분히 수정 능력을 안 거쳤는데 그냥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습처리를 하는 거예요. 습처리. 예전에는 어떤 뭐 화장실에 좀 까놓고 넣어놓으라 했는데 거기다는 집에 우리 그냥 반찬통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찬통에 휴지를 깔고 거기다 물을 조금 적셔놓죠. 휴지를. 그리고 꽃가루를 부어서 뚜껑을 덮여놓으면 24시간 그냥 방에 넣어놓으면 돼요. 24시간 정도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충분히 얘들이 습을 먹었을 상태에서 우리가 혼합제라고 그러죠. 석송자로 섞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섞은 거는 보통 오전에 할 분량은 오전에 섞고 그다음 오후에 할 거는 오후에 점심 드시고 또 섞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얘들이 알갱이 보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습처리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농가들이 보면은 처음에
이 꽃가루랑 석존제를 섞어서 그냥 뭐 집에는 어떤 혼합기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지퍼백이라든가 비닐봉지에 넣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밀가루처럼 날리지 이렇게 결정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얘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원래 막 인공수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수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이 시기에 되면은 참 민들레 많죠. 예전에는 토종 민들레에서 뭐 흰 꽃이라든가 많이 피었는데 요즘 서양 민들레예요. 그래서 벌도 뭐 생명체이기 때문에 밑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사과나무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충분히 개화 전이라든가 개화 시기에는 밑에 민들레를 제거하라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제 냉해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가를 만드는 데에서는 충분히 얘들이 수정이 될 때 이 양분은 뿌리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0입니다. 100. 100인데 꽃이 많아요. 100개의 꽃을 주려면 1개씩밖에 못 줘요. 그런데 50개의 꽃이 있으면 2개씩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꽃을 따야 되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못 따잖아요. 그래서 적화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약품을 처리해서 이렇게 꽃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게 암술머리입니다. 암술머리 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석회유황, 황으로 이 부분 우리가 사과가 수분하고 수정이 있는데 꽃가루가 나와서 암술머리에 붙는 걸 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들이 화분과를 통해서 저 밑에 시방을 들어가는 것을 수정이라고 해요. 아니 수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치면은 뭐 결심되는 사과도 떨어지지 않냐. 이거는 단순히 저 안에 있는 시방 자체를 피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입구를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화됐을 때, 꽃이 피었을 때 그래 살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사진처럼 암술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약대로 치실 경우에 좀 압을 세게 해버리면 꽃잎이 말리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칠 때도 팬을 돌리면은 꽃잎이 반대 방향으로 접힙니다. 그럼 암술물이 충분히 안 묻어요. 그래서 팬을 돌리지 않는다. 그 다음 100배에서 150배인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게 18리터입니다. 그죠? 18리터에서 그거를 4차 내지 25마리입니다. 25마리에 4차 내지 5차 정도. 3.6리터에서 4.5리터 단차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시에는 조금 더 적게 놓고 온도가 조금 안 높다 싶으면 조금 더 놓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살포를 해라. 근데 일단은 내 밭에 충분히 결실되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심화, 이 중심화가 만개됐을 때 그 이후 24시간 이후에 살포를 해야지만이 초기에 어떤 꽃이 핀 놈들은 결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만개기 24시간 이후에 쳐라. 근데 그때 기상이 만개를 냈습니다. 뭐 기상이 비가 오거나 온도가 좀 떨어져서 벌이라는 것은 안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그걸 좀 미루거나 아니면은 자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기상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젓갈은 뭐 이쁜 놈 남겨놓으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쁜 놈 남겨놓으면 되는데 뭐 잠깐 흠가라 그러죠. 흠가라든가 그 다음에 상비가 해서 꼭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꼭지가 짧은 놈 그래서 한데 그래서 뭐 경화부가 평형한 놈을 남겨놓으면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인력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손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대부분 중심화부터 피고 그 다음 척화가 피니까 중심가를 남겨두고 젓가를 하면 돼요. 사실 어떤 냉해 피해라도 입어서 중심화가 짧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꼭지 1번과에 달려있는 놈을 쓰시면 되고요. 오늘 그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젓가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아치면 되는데 보통 소가는 한 정화를 죠. 3개, 4개의 정화에 1개. 그 다음에 좀 대가 만들 때는 그보다 조금 드물게. 예. 그래서 꽃을 이쪽으로 좀 적화를 했습니다. 적화를 했고 그 다음 적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과경이라고 그럽니다. 꼭지 부분에 약을 처리해서 이 조직을 괴사를 시켜서
나중에 한 6월달 돼서 그 부분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요 카바리르 소화제입니다. 카바리르 소화제. 카바리르 취하는데 후지 같은 경우에 중심가에 9에서 11mm인데 사실상 우리 또 지도기관이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이 지도를 못해요. 사실상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일반 농가들이 보시면은 보통 한 6mm나 7mm 정도 됐을 때 살포를 하셔요, 사실은. 그 정도, 그 이제 뭐 그때 어떤 기상이라든지 뒤에 보시면은 어떤 약이 충분히 있던 과경이라든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약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습하겠죠. 습할 때는 효과가 더 좋고 또 건조할 때는 뭐 효과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밭에 한때 요거를 어떤 직경이라든가 시기를 판단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적화제라든가 적과제를 살포해서 사람이 손이 안 갈 정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약제를 처리해서 20% 30% 효과를 보면은 그만큼 인건비를 아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뭐 90% 100%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요 뒤에 보시면은 어떤 생육기라든가 생육 후기에 보면은 이렇게 꼭지 열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수분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조기 적과를 빨리 하면 할수록 사과 안에 세포수가 많아요. 보통 꽃이 피고 보통 한 4주 정도 내에는 세포분열이라고 그래요. 이 사과 하나에 자식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세포들이 커가는 단계예요. 초반에 적과를 빨리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간수를 이루어졌을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해서 이렇게 사과 안에 조밀조밀 틈이 별로 없이 자식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적과를 늦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간수라든가 이게 미흡하면 세포 분열이 적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틈이 많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후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는 이렇게 열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초기 간수, 그 다음에 조기 적과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물은 매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따르고 공동으로 쓰는 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밭에 뭐 모래땅, 그 다음에 질땅, 그 다음에 뭐 전문용어로 뭐 식양토, 사양토, 뭐 미사질토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뭐 크게는 손에서 얘기하는 모래땅이다, 질땅. 그러면은 우리 간에서는 농가의 과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밭에 맞는 거는 자기가 본인이 찾아야 돼요. 내가 보통 물을 한 번 줬어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줬어. 딱 3시간 주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얘들이 수분이 얼마만큼 있나 체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물 주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양 수분에 따른 이 흙에 뭉쳐지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했을 때는 안 뭉쳐지겠죠. 그래서 약간 수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흙이 뭉쳐지고 그 다음에 건드렸을 때는 흙이 부서지는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내 밭에 물 한번 주고 5일, 7일, 9일, 10일 정도 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 내 밭에는 일주일마다 물을 좀 적당하겠구나. 내 밭에는 5일마다 물을 줘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갈반인데 이 황화 현상이에요. 보시면은 요거는 전체로 잎이 노랗게 되는 거고 이런 거 포자가 형성이 돼서 이거는 그냥 황화 현상, 이거는 갈색물이고요. 이 황화 현상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은 자, 저장 양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그 다음에 어떤 땅에서라든가 빨아먹어서 그 양분으로 활동하는 그 시기하고 약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 시기에 보통 5월 말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렇게 일부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살짝 가뭄 현상이 나타날 때도 나타나고요. 그럴 때는 항산 마그네슘 보통 한 0.2%에서 0.4% 연면식으로 해주시면은 어떤 세력을 조금 올려도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동해라든가 어떤 냉이 피로 인해서 나무 세력이 조금 불안할 때
그때 이거 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서 현상입니다. 엽서 현상. 엽서 현상 말 그대로 우리가 수체내라고 그러죠. 수체내. 나무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 원리예요. 보통 사람이 운동을 하고 덥고 하면은 또 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땀을 내죠. 그러면은 땀으로 내면서 기화열이 발생해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먹어서 물을 배출시켜내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근데 보면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나타나? 장마기관이라든가 이럴 때 뿌리에서 물을 빨아먹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물이 계속 잠겨 있어요. 그 뿌리가 그 기능을 못해. 그러면은 위에는 장마기간 중에 또 해가 쨍 납니다. 보통 7월달에 억수로 뜨거워요. 그래 보면 싹기듯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부위에 많이 나타나요? 해를 안 보는 속의 잎들. 처음부터 잎이 튼튼하고 이 외부에 있는 잎들은 기공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속잎들은 잎이 얇고 기공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수간 내부로 그러죠. 여러 가지 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 충분히 질딱이라고 했을 때는 가온을 조성하기 전엔 융화를 묻어서 안급배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어떤 외부 유입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면급배수 도랑을 파주시거나 그죠? 가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병인데 사실상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어떤 풀을 안 베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농약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GAP라든가 이런 거 넘어왔는데, GAP라든가 이런 쪽에는 제초를 쳐도 됩니다. 근데 제 풀이라는 게 한 번 못 잡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꼼꼼하신 분들은 풀 하나 없이도 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제초제라든가 과다살포에서 어떤 풀이 자라면서 다른 미생물들이 같이 공존을 하면은 이 역병균의 밀도가 계속 어떤 피해 상태를 유지시켜 주거나 감소하면서 이 균의 활동성이 떨어지는데, 맑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의 역병균의 밀도가 증가한다. 보시면은 M9라든가 이 옛날에 MN106보다는 오히려 저항성이 강하죠. M9라든가. 근데 최근에 동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26으로 좀 대목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 다음에 토양 전염성이기 때문에 배수로를 충분히 정비를 하시라. 그리고 이런 균들이 많이 생기고 한다면 초생재배를 해서 균의 밀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시중에 어떤 역병이라든가 이렇게 등록된 게 사실상 있긴 있지만 효과가 이 아인산염보다는 좀 떨어져요. 근데 토양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한 주에 한 말에서 두 말 정도 그냥 우리가 나무 고추 심듯이 찔러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약재를 칩니다. 그죠? 약재를 치면은 뭐 아침에 칠 수도 있고, 뭐 오후에 칠 수도 있고, 저녁밤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호살균제, 뭐 침투 이행성 살균제, 뭐 살균제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이 침투 이행성 살균제를 치면은 보통 우리가 약을 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말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아침에 치거나 이럴 때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치고 이러면은 그 시기에는 해가 뜨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 침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얘들도 순공이 다 있어요. 사람도 피부하고 뭐 하듯이 얘들도 이 구멍이 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약이 충분히 바로 마르지 않고 계속 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상처를,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오전을 치되 약이 빨리 마를 수 있는 조건에서 치시라 그런 얘기. 그리고 농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을 치면은 살균제를 치고 살충제 기본적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뭐 진딧물 있으면 진딧물로 치고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따로 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농가 형편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통 2개 내지 3개를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심하신 분들은 영양제도 넣치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에 나눠서 치시라. 적어도 2개. 아니면은 많이 들어가면 뭐 진딧물약이라든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약재를 많이 혼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약이 되도록이면 빨리 마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약을 잘 봐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 이게 보통 이 약재 같은 약흔이 많이 남는 약재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바로 말라버리면 덜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맺혀 있으면은 요 부분에 동록 비슷하게 이렇게 끼죠. 요 정도 같으면 뭐 색이 나면은 크게 뭐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목 사실 이게 농가에 제가 보통 한 4월, 5월 달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묘목상에서 묘목을 사옵니다. 딱 사오면은 농가는 참 요새 묘목 비싸잖아요. 비싼 거는 2만 원도 하고 그죠? 15,000원 내고 심어가지고 물을 충분히 줘요. 충분히 줬는데도 한 5월 달 정도 접어들면 이렇게 나무가 살짝씩 말라들어요. 대부분 이거는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수분 스트레스. 충분히 물을 안 줬거나. 특히나 우리가 묘목상에서 갔을 때 바로 캐는 경우 나무를 가져오면은 이런 문제는 덜해요. 근데 보통 가을에 캐놓는 묘목상도 있고 아니면은 뭐 봄에 캐지만 창고에 넣어놓는 심지어는 뭐 온실에도 넣어놔요. 비닐하우스. 그러면은 물 관리에 충분한데 또 뿌리가 말라 있거든요. 물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묘목을 갔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까만 점이 한두 개 박혀있는 나무들은 되도록이면은 사지를 마셔야 돼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나중에 그건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나무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더라.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견문이 썩은 병이에요. 수분 스트레스 오는 견문이 썩은 병. 그 다음에 이게 참 시나노 골드 노란산 같은데 이게 사실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보시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나죠. 왼쪽을 보시면은 이 약을 친 농가고 이쪽 밭은 안 친 농가인데 일부 이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기면에 약이 날아갔겠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후기를 세계 후기 한 8월 말 아니면은 9월 상순 됐을 때 우리가 이게 뭐라면 유제로죠. 유제. 유기인계 살충제 중에 유제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반에 이래 쳤을 때에는 색이 이렇게 탈색되듯이 노랗게 돼요. 그래서 후반에 살충제를 치실 때도 충분히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유제로 된 유기인계 살충제는 되도록이면은 살포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름 전문이병이고 이건 거름병이죠. 거름 전문이병, 거름. 이거는 대부분의 약들을 제대로 맞으면 충분히 이거는 방제돼요. 근데 어떤 산간 지역에 조금 습하거나 그 다음에 또 특히 또 심한 데는 뭐냐면은 약대로 약을 치시는 분들. 아무리 약대로 약을 치시더라도 우리 기계로 치는 만큼 꼼꼼히 치지는 못합니다. 약대는 약만 달리죠. 기계는 바람을 일으켜서 입 뒷면, 앞뒷면 골고루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기는 걸 하단부 안쪽에 사과들이 돼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안 쳤다. 대신에 또 이렇게 생기는 그 상습적으로 생기는 가수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한 5월 말이나 6월 상순 돼서 유기유한계 계통약들이 있어요. 또 특히나 잘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주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참 총생이라고 그러죠. 잎들이 다 전개되지 않고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식물 생리 장애 중에 붕소결핍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붕소결핍. 붕소결핍 보면은 이렇게 잎이 총생하면서 좀 삐뚤삐뚤 생겨요. 그런데 붕소결핍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척지라 그러죠. 옆에다가 나타나는 게 되도록이면 상단부 가지 끝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밭에 갔을 때 보면은 한쪽 면이 다 이렇게 말라가 있었어요. 두 개 다 제초제 피해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침투 이행성의 제초제 피해. 그 다음에 이거는
원액 살포기로 살포했을 때 조금 과하게, 농도가 과하게 해서 이 부분이 사실 탕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초제 피해다. 그리고 사과나무, 특히나 유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힘투이행성 약을, 힘투이행성 제초제를 살포하지 마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지금도 조금씩 창고에 있는 사과들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껍질 댐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저장 중에 가피 표면이 붉게 안에 까보면 괜찮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약간 불에 끄슬리 저기 쌈깨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나 보면은 원래 수확 시기가 빠르거나 질소가 과다하다. 비가 자꾸 오기 때문에 질소 많이 빨아먹겠죠.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빠르거나 원래 사과를 전년이죠. 사과를 딱 수확했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색 잘 났습니다. 잘 났는데 사과를 딱 먹어보면 당도가 덜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숙기가 덜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색만 보고 빨리 수확을 했는 농가들이 또 심하다. 보면은 저장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을 텐데 일반적인 우리 농가의 저온 창고 습도가 벌써 없습니다. 뭐 후지의 저장 습도는 90에서 95% 되는데 95% 맞출 수 없어요. 바닥에 물 뿌리고 한번 해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냥 충분한 환기를 덜 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수확 시기 빠르거나 질소 흡수가 많다. 그래서 질소질 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장 기간 중에 환기를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매일 시켜줘야 되죠. 30분 이상씩.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10월달 찍은 겁니다. 이게 뭐 봄철 4월달 찍은 게 아니고 10월달 찍었는데 홍로입니다. 이거 보면은 애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에 이제 슬슬 이제 겨울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꽃을 피웠어요. 뭐냐면은 이게 10월 16일에 제가 찍은 겁니다. 품종 홍로고 사과나무 불씨에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면 종족 번식이에요. 일단 종족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여름철에 사과를 따면서 그 다음에 원래 54일간 비가 오고 그 다음에 9월달 태풍 뭐 연달에 몇 개 왔습니다. 그럼 나무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럼 어떻게 자기가 약해졌거든. 그러면 충분히 자기 자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의 뭐 균형도 깨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 끝이면 꽃을 따낼 수가 없죠. 방법은 뭐냐면은 개화된 꽃을 따내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요소나 사종복기 연면십인데 그래서 꽃을 따내지 못한 대신에 사실상 어떤 연면시비를 통해서 세력을 조금 올려줘서 그 다음에 겨울 잠잘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원래 내용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실상 좀 깁니다,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대면 교육을 못하는 대신에 어떤 자세한 사항을 이 비대면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짧게 파트별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